안녕하십니까. 홍보 프로젝트 실습의 조엘입니다. 우리 다들 또 지난 한 주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 또 안부를 또 묻습니다. 어, 일단 지금 녹화 시점 기준이 지금 11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아마 수업 진행이 12월 2일부터이라서 그 사이에 사회적 거리 단계가 또 어떻게 또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주 300명대였던 그 확진자가 갑자기 500명대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좀 제3차 대유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걱정과 실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또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학생된 본분 또 그다음에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일단 가르쳐야 되는 어떤 그런 또 미션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수업을 또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무엇보다 제1도 안전, 제2도 안전, 제3도 안전, 그러니까 건강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찌되었던 저희는 벌써 이제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학기도 이제 거의 뭐 이제 종반을 치닫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3주가 남아 있죠. 원래는 14주 차입니다만 저희가 추석 연휴로 인해서 저희가 실제로는 13주 차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 휴보강에 대한 안내문이 일단 공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홈페이지 상에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찌되었던 수업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중강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 수업 홍보 프로젝트 실습의 최종 중강일은 여러분 12월 16일 셋째 주 아마 수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학기 말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 학년 말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이제 학부 생활에서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수업인 학생들로 아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유정의 미를 좀 거두기를 좀 바라겠고요. 일단 저희가 공지사항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전달할 내용이 좀 꽤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뭐 방금 이제 학사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찌되었든 지금 비대면으로 일단 학기 마지막까지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지만 마지막 수업 주차 15주차는 아마 전반적인 이번 학기에 대한 어떤 강평 또는 그다음에 저희 어떤 인사말이 아마 여러분들 좀 인사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지금 여러분들 출석 미션 과제를 제가 조금 뭐 계속해서 꼼꼼하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번 홍보 프로젝트 실습의 이번 학기에 이제 주 목표가 일단 PR에 대한 어떤 제인식,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의 가치 사명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가치 사명들이 이해관계자인 뭐 내부나 외부에 할 것 없이 PR의 어떤 그런 영역이 범주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실 어떤 그런 소통 또 아니면 공유 공감들이 어떤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업의 가치 밸류와 그다음 미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먼저 브랜드 이전에 공유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좀 해드렸던 거였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PR 액션들, 행동들이 그런 활동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CSR, 우리가 사회적인 기업 책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CSR을 중심으로 저희가 또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그런 기업에 대한 CSR이 어떤 기업의 어떤 브랜드에 있어서 또 브랜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광고보다 좀 더 큰 영역에서 그런 큰 범주에서 그런 활동들까지도 광고까지도 아우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저희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서 기업 우리가 이제 개인 브랜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셀프 브랜딩도 얘기 저희가 했었죠. 이제는 뭐 요즘에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업도 자사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잘 판매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판매하기 위해서 그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평판이라든가 또 아니면 브랜드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로열티 뭐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활동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개인 브랜드 뭐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뭐 1인 뭐 기획사도 있고 또 아니면 셀럽들 같은 경우에는 뭐 셀럽 한 사람이 하나의 주식회사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 자기를 알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많은 모든 업종에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봐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셀프 브랜딩을 하면서도 역시 저희 개인들의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다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자들 과의 어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그런 관계성들을 유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개인 브랜드로서의 어떤 브랜딩을 훨씬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도 자 뭔가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출석 미션 과제가 여러분들 삶의 모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여쭈어봤던 것들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 사명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 어떤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모토나 어떤 그런 슬로건을 물론 기업처럼 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뭐 대대적으로 어떤 광고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할 미디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SNS,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여쭈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 또 유튜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지금은 제가 공부했던 80년대하고는 좀 다르게 일단 개인 미디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점점 자기 PR 시대에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가 이 PPT가 끝나고 나면 제가 미디어와 PR이라는 이제 사실 마지막 제가 챕터만 남게 되는데 그 챕터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제가 좀 오늘까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키워드 하나를 던져드리고 여러분들 역시 아마 출석 미션 가지러 한번 나가게 될 텐데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피드백 해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는 그 피드백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저에게 주셨던 그 출석 미션 과제를 먼저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또 피드백을 지금 같이 나누면서 일단은 전반부 영상을 진행을 할까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뭐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마지막 지금 기말고사 대체 과제에 대한 안내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샘플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직접적인 어떤 그런 해당되는 주제에 대한 샘플은 없어서 저희가 아마 그 수업 초에 어떤 PR 기획서 하나를 제가 이제 외부로부터 제가 이제 받은 게 있었는데 그 기획서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흐름만 좀 뭐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좀 작업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공유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게 될그 디지털 시대 PR,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와 PR에 대한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한 어떤 그런 미디어와 PR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프로세스가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다 끝내지 못하게 된다면 저희가 다음 주에 일단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PDF를 미리 나눠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석 미션 과제는 아마 이번 주는 약간 선행할 수 있는 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11주차부터 이제 마지막 15주차까지는 5주차가 일단 여러분들 그러니까 출석 미션 과제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전체적인 과제 평가로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이제 과제 평가로 진행한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 그 보내주셨던 과제를 쭉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 또 한편으로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미리 전달드렸던
책에 저의 어떤 그런 뭐 모토나 이런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벌써 한 14년도니까 한 6년 정도가 지났죠. 그래서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더 수정 보완, 뭐 약간 디벨롭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과제 그런 여러분들 제출해 주신 뭐 과제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과제 이상의 것들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하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어떠한 생각을 혹시 아니 어떠한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과제를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마 쓰신 분만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늘 그랬던 것처럼 자, 어떤 학생이 어떤 내용으로 제출하셨는지는 따로 밝히진 않습니다. 무명으로 전달을 드릴 텐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 아마 내신 분은 아실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또 한편으로 좀 뭐 한번 평가해 보시고 또 한번 디벨롭을 하시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본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타 학생이 적어놓은 어떤 슬로건이나 어떤 모토를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한번 좀 객관적으로 한번 투영해 볼 수 있는 자 그런 시간이 되면 훨씬 더 서로에게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먼저 1번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 이제 삶의 모토 아니면 삶의 슬로건이었죠. 인생 슬로건이라고도 적어놨습니다만 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써놨어요. 자, 무엇이든지 적당히 하자라고. 처음에 이게 좀 약간 좀 의아했죠. 물론 설명을 잘 읽어보니까 떤 이야기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좀 꼼꼼하면 피드백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적당히 하자라는 게 설렁설렁 하자라고 잘못하면 인식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자, 균형 있는 삶이라고 저는 약간 정의를 다시 내려봤어요. 균형, 밸런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우리 워라벨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워크 일하는 것과 그 다음에 라이프, 그러니까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균형감 있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 취업을 하시게 되면 물론 이제 이미 취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뭐 보통 일반적인 그 직장 개념이라고 한다면 보통 1년에 한 15일 정도의 어떤 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휴가는 이제 연차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뭐 한 뭐 40 며칠이든 50 며칠, 60일 정도 넘겠네요. 왜냐면 52주이니까 일단 일요일이 다 52번이라는 얘기죠. 아마 그 이상을 법정 공휴일까지 하게 되면 꽤 많은 날들을 쉬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자 평일에 그러니까 워킹데이에도 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연차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연차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연차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사실 외국에 나가지 못하지만 실제 많은 자 우리 직장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이제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름 하계 뭐 여행도 아닌데 짬짬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어떤 급여를 저축을 해서 뭐 가깝게는 동남아 또 멀리는 뭐 유럽까지 이렇게 또 아니면 배낭여행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기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잘 쉬어주고 그러면 인해서 다시 회사에 돌아왔을 때 더 생산성 있게 일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좀 더 이제 복지 체계가 잘 돼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제도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들 많으시겠죠. 아마 당연히 뭐 이제 큰 기업, 그다음에 연봉도 많은 기업들을 뭐 당연히 선호하긴 하겠습니다만 뭐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다 이렇게 좀 넉넉하진 않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뭐 광고 대행사뿐만 아니라 자 디지털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복지 혜택들을 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지금 뭐 사실은 많은 그 뭐죠? 그 구성원들의 많은 부분들이 젊은 층으로 일단은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구성원들이 추가하는 게 이제 워라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연봉을 물론 좋아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연봉에다가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휴무일들 연차 같은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좋은 만족도가 있는 회사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떤 자, 균형 있는 삶을 꼭 살기를 좀 바랍니다. 이거는 아마 제출한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수업을 듣는 9명의 학생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워크와 라이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균형감 있게 살면서 그래야 스트레스도 덜 받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창의적인 활동들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나스미디어 이제 퇴사하긴 했습니다만 2015년도에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나스미디어가 이제 올해가 이제 창립 20주년이 됐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그 드림 플랜이라고 해서 드림 플랜 꿈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자라면 제가 막 퇴사할 그 1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던 거였는데요. 다른 건 아니었고 이제 여러분들 아까 이제 뭐 우리 워라밸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연차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많은 워크숍들을 갑니다. 그러면 뭐 이제 각각 뭐 이제 사실 워크숍이라는 게 실제 진짜 뭐 일 때문에 가는 워크숍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좀 여유를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사적으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국내 과거에는 뭐 해외까지도 이렇게 나가면서 좀 더 이렇게 좀 휴가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단합도 되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나서도 이제 300명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다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 8명이 한 조씩 이루어서 그러니까 뭐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왜냐면 부서에서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업무에 이제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한 부서에 한 명씩 이렇게 해서 8명이 한 줄을 이루고 떤 그런 여행 계획서를 내게 되면 회사에서 그 당시에 1인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꽤 진짜 큰 돈이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서 저는 약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나이가 좀 많은 그런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많았던 직원들하고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갔었습니다. 클럽메드에서 저희는 진짜 한 일주일을 그냥 거의 뭐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짱 막혀갖고 왜냐면 뭐 클럽메드 자체가 뭐 먹거리 같은 거 그다음 쉴거리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즐겁게 잘 쉬다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만 실제로 젊은 친구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유럽에 배낭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퇴사하고도 한 번 더 있었다고 하긴 합니다만 뭐 이제 최근에는 뭐 이제 하고 싶어도 이제 그렇지 못한 시기이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자 조금 뭐 만약에 선배님들이 어쨌든 뭐 업계에 많이 나가 있는 업종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게 된다면 연봉도 중요하겠지만 자 이렇게 복지적인 체계도 그러니까 즉 워라밸이 좀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좀 바랄게요. 왜냐면 일단 1차적인 거는 자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뭐 이제 뭐 약간 뭐 내가 하고 있는 일 어떤 그런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뭐 야근을 많이 하거나 또 오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워라밸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첫 타임에 좀 시간을 잘 뺏었는데요. 자, 어쨌든 균형 있는 삶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느리더라도 천천히 즐기면서 가자라는 것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되게 요즘에 굉장히 각박한 사회죠.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진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루가 25시간이 되어도 뭐 모자르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할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너무 쫓기는 뭐 시대에 살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그런 이런 슬로건이 굉장히 제 눈에 확 들어왔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좀 약간 좀 요즘에 좀 뭐 약간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해민스님의 이제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그런 책 제목도 있었죠. 일단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내려놓고요. 이제 그 책에서 나와 있는 아니면 제목이 주는 어떤 느낌에서는 진짜 그럴 때가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기계도 사실은 고장이 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딘가가 고장이 납니다. 꼭 그게 뭐 여러분들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어떤 그런 신체적인 고장은 거의 없겠죠. 근데 제가 그 시기를 거쳐보고 그다음에 50대인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런 약간 뭐 요즘에 저희가 영혼 털리는 얘기 많이 합니다만 실제 정신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떤 로드도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힘든 어떤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좀 제자리에 딱 멈추어서 나를 한번 지나왔던 과거를 뭐 이제 답습하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돌아보고 자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본다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멍때리기 대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사실은 자 멍때리면 아까 잠깐 우리 뭐 삶과 균형에 대한 어떤 그런 큰 틀에서 이야기도 했지만 실제 어떤 액션에 있어서 활동에 있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는 것들, 제가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창의적인 노력에 그러니까 뇌를 쉽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산적인 그런 사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실천하셔가지고 가끔씩은 멈추어도 그러니까 뒤처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과감하게 자, 머리를 좀 이렇게 좀 비워놓을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용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학생, 남학생 같습니다. 이제 제대 후에 이제 설정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다 여러분들의 내용 다 적었거든요. 자, 약간 살짝 보여서 좀 약간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자, 사람은 팽이와 같다. 어떤 모습으로 돌던 멈추지 않고 돌아야 죽지 않는다. 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내용 보니까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저는 어떤 아버님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멋진 아버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짜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버님께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예전에 베이블 맞나요? 하여튼 그 팽이가 한참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막 나오고 그리고 뭐 우리 아들도 막 진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팽이가 완전히 막 넘쳐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 갈 때마다 하나씩 꼭 사와야 되고 이렇게. 자 근데 시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 그 팽이 이제 그 시합을 할 수 있게끔 서로 시합할 수 있게끔 뭐 일종의 경기장 같은 게 이제 있죠. 거기에다가 두 사람 내지는 자 복수의 사람들이 자 팽이를 돌려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이 자 승자가 되는 어떤 굉장히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애니메이션 보면 거기에 무슨 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엄청난 에너지를 뭐 쏘기도 하고 뭐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렇게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어떤 방식이든 계속 돌려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다른 말로 좀 약간 다시 이 말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끊기지 않는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 꾸준함으로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지 않는다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큰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 자,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토나 슬로건 얘기하시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들을 잘 믹싱을 해보면 진짜 굉장히 좋은 하나의 인생 슬로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의 적어주신 슬로건도 어떤 설명해 드리지만 또 저의 어떤 그런 견해도 설명해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썼었는데 쭉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난 이렇게 좀 종합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바꿔보고 싶어 라는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멈추어 서 있지. 아까 좀 반대죠? 멈추어야지 보인다고 했는데 계속 뭐 움직여야 돼. 아시겠지만 개념이 다릅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저희가 뭐 예전에 10년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이야기하면서 뭐 전문가에게도 했었습니다만 약간 저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면 절대 나의 꿈은 사라지거나 그 다음에 내 꿈이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멈추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꿈을 멈추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자, 또 어떤 학생은 자, 하루하루 나를 위해 살아가기라고 적으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나를 위해 살아가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기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참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을 의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들은 진짜 아주 모르는 타인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 내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우리가
PR 개념이라면 이해관계자들 속에서도 있어요. 가족, 심지어는 저는 이제 결혼까지 했지만 부부, 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근데 약간 개념적인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화합해야 되고 또 배려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자, 꿈에 있어서는 자, 벤치마킹을 하고 어떤 롤모델 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리적으로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했던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의식하지 마시고 나의 페이스대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계속 추구하신다라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하실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룰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이 얘기를 계속 쭉 아마 제출한 학생 거를 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남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남한테는 되게 관용적인, 그러니까 관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되게 관대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스스로한테 되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색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나는 되게 철두철미한 거죠. 나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고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면 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물론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뭐 범죄를 저지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인 것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자, 어차피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사람은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자, 그런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한 번쯤은 한번 겪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게 진짜 뭐 우리가 뭐 그래요. 속된 표현으로 뭐 사람을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어려움들은 겪어보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시대에서 관계적인 시대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관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도 한번 관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 그런 이야기가 좀 더 눈에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 또 어떤 학생은 현재를 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이거 뒤에 말이 더 전 또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 마음을 과거에 두면 후회가 남고, 그 다음에 마음을 미래에 두면 걱정이 남는다고 얘기를 해요. 걱정이 남는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너무 와닿았어요. 아, 맞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사실 이 학생의 어떤 글을 읽고, 저도 쭉 지나왔던 삶을 한번 돌아봤죠. 저는 뭐 어쨌든 반백년을 거의 살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좋았던 것보다는 후회스러운 것들이 꽤 많이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어떤 이런 것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과거에 대한 후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지금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내년까지도 이어지고 물론 백신과 또 치료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아마 걱정이 많이 앞서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특히 4학년 또 졸업반이시다 보니까 더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50대인 저도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인지라 뭐 후회도 안 하고 뭐 걱정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좀 더 건전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사람의 면역력을 해치고 체계를 무너뜨려서 곧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적당한 스트레스는 자, 긴장감을 높여주고 자, 어떤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는 삶보다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 근데 그 긴장감이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을 파먹고 몸을 축내는 그런 긴장감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 건강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정도만 받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 그런 어떤 후회와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걱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상에서 가지면서 현재를 열심히 살게 되면 저는 분명히 하루하루가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 좀 첨부하자면 최선을 다하자는 말을 좀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좀 꼭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자,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내가 강한 것을 나만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항상 약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항상 피해자고, 뭐 패배자고 이런 느낌들. 물론 뭐 그런 학생들 아니 계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이제 이 학생도 자신감과 자존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연관된 말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죠. 자, 자신감. 사실은 자존감이었어도 자신감이 있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자신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많이 제가 강조를 했었죠. 자아 존재감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학생은 되게 좋은 말을 마지막에 써주셨는데, 자, 자존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존감을 먼저 내가 획득한 후에 자신감을 얻겠다라는 얘기. 자, 이러면 사실은 그 자신감이 무모한 자신감이 아니라 좀 더 강하게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자신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 자존감에 대한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많이 구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자신감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저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 아까 뭐 잠깐 뭐 고백을 하자면 논문과 관련돼서 제가 지금 한 3년째 못 쓰고 있는데 마지막 파이널만 남았는데 계속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뭐냐면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난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가? 자, 이것도 역시 역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진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 나오죠. 야, 돈 없고 백이 없어도 내가 진짜 뭐 자신감 하나만 있어. 충만해, 뿜뿜해. 뭐 이렇게만 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러분이나 저나 삶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이 학생이 했던 것처럼 자, 자존감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또 한편으로 자신감이 무너져서 자존감까지 무너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존감이 가장 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존감만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자, 그 자신감도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자, 우리가 높일 수 있다는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지금 저와 수업을 듣는 9명의 우리 학생들 절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하고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학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자 사랑하라 라고 해서 얘기를 적어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되게 좋은 말입니다. 그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교과서 같은 얘기라고도 생각이 되어지기도 했는데, 저는, 자, 받고 싶은 자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전 기브 앤 테이크로서 저는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랑을 하고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받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사랑하라는 얘기는 먼저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로. 그래서, 자, 우리가 영어에서 take and give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즉, 자,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네가 먼저 주어야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먼저 주십시오.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주는 것만큼의 행복이 그러니까 받는 것만큼의 행복이 참, 자, 주는 것만큼의 행복보다 크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자,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나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약간 로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주는 기쁨,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되게 크고요. 자, 그리고 자, 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주면 얼만큼 더 받아야지라는 기대감을 솔직히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인지라.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해보니까 오히려 기대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것들로 저한테 실제로 자,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줄 수 있을, 한마디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내가 스스로 주고도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차라리 안 주니만도 못하니까 자, 그걸 제외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상으로 자, 여러분들 이자가 붙어서 저한테 돌아옵니다. 본인들한테.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 인생이란 무대 위에 제가 쇼라는 노래 한번 제가 쇼 끝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제가 좀 불러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노래가 좀 안정적인데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의 무대에서 자, 주인공은 자, 우리 이해관계자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만 자, 이해관계자가 아니거든요. 자, 그들은 주력자이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여러분들은 자, 충분히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들이 다 있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대에서 여러분들 9명의 학생들 각자가 주인공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다시 한번 자존감을 잃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후회하지 말자라는 또 이야기를 적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 학생도 약간 이제 해석이 되게 좀 저도 이제 왜 이 이야기를 썼는지를 쓰신 게 되게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전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후회하는 삶을 꽤 많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저도 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이제 상처가 되겠죠. 일종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 거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 이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내가 만약에 어느 시점에서 후회할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생각조차도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나의 생각과 행동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행동과 사고, 그러니까 생각이었다라고 오히려 평가를 하는 게 훨씬 더 제가 덜 치유받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 지금 또는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특정한 행동과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다라면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후회를 뭐 안 될 수는 없겠지만 후회가 된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그 나의 결정이 가장 최선이어서라는 어떤 자,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의미만 부여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00% 후회하지는 않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후회들을 좀 더 덜 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판단과 결단들을 인정하시고 앞으로의 그렇게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는 가장 최선이었어라는. 자, 진짜 이게 제가 뭐 마지막으로 자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자 자유롭지 못한데 여러분들 자 어느 누구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억만장자이든 아니면 내가 뭐 많은 것들을 놓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삶에 있어서 후회는 있다라는 거죠. 즉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단지 자 자족하는 어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의 상황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마음만 있다라면 여러분 스스로를 자, 이렇게 매몰차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러니까 남한테 관대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역시도 관대한 것도 필요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1번 문제에 대한 미션들을 제가 좀 쭉 공유해드리고 저희 어떤 그런 의견들을 좀 제가 첨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까 들으셨겠지만 각자 하나하나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잘 이걸 합쳐보면 굉장히 자 하나의 파워풀한 인생의 삶의 모토나 인생의 슬로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1번만 했더니 벌써 36분 거의 뭐 전반부 영상이 다 끝나갔습니다. 36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후반부 영상에서 두 번째, 자, 우리 각자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수업과 한번 과제와 또 수업을 한번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 영상 수고 많으셨습니다.